안원구 전 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플랜다스 얘기하고 짧게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 현재 플랜다스계에서는 그 1차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참여증을 주셨습니다. 참여증을 지금 어제부터 발급을 시작이 됐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랜다스.kr 네. 홈페이지 열렸군요, 드디어. 홈페이지도 열렸고 거기서 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발급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금액과 참여인은 계속 정체 중입니다. 10,000명 수준에서 35억 수준에서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가 다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정치 일정이라든지 이것들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월드컵 얘기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큰 이벤트인데도 월드컵이 있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 이게 참여인이 늘어갈 리가 없죠. 좀 기다리십시오. 월드컵 때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팟캐스트를 저희들이 그 유수 하천공장. 두 번째 팟캐스트 하천공장이 나옵니까? 지금 어제 하나 다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처음으로. 플랜다스의 계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안원구의 유수 하천공장 이렇게. 하천공장 많이 생기네요. 이 시그널 저희가 새로 만든 거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쓸까요? 그런데 자꾸 문자가 왜 경선이 힘들어요? 이렇게. 저도 잠깐 들었는데 약간 그런 그렇죠. 약간 발음이 경선이 힘든 게 아니고 겸손이 힘든 거죠. 1등 했는데 겸손하기 힘들다. 이런 그런 거죠. 건방진 멘트거든요. 압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겸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도 겸손하기 힘들어 하는데. 자,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 사실은 그 청장님 전 분야 아닙니까? 국세청장이 이야기하는 전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지금 언론은 논란이 있다. 쌍방의 주장이 마주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점점. 혹은 금감원이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보도도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분식 회계 일단 전문가가 보시기에 원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장부 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국세청이라는 곳이 하는 곳이 이런 건데 이게 분식 회계 맞습니까? 이제 분식 회계라는 게 그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 화장을 한 건. 그렇죠. 이렇게 꾸며놓은 거잖아요. 사실과 다르게. 그런데 그 분식 회계를 이익이 안 나는 것을 이익이 나게 한 것은 분식 회계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이익이 난 것을 줄여놓은 것은 탈세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두 개 다 분식입니다. 사실. 두 개 다 분을 칠한 건데 이제 뻥튀기죠. 회사가 그렇습니다. 뭐 10짜리 회사밖에 안 되는데 100짜리 회사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죠. 원래 일단 분식회계가 맞습니까? 분식회계는 틀림없죠. 이거는. 이게 몇 프로 분식회계입니까? 100% 분식회계죠.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100%입니까? 100%. 근데 지금 국세청장 하신 분이 100%라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지금 그 이야기하는 그 보면 뒤에서 누가 작용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걸 누가 봐도 분식회계지 이게 분식회계가 아니고 논란이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회계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회계 법인이 유명한 회계 법인들이 이것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해 주었고 그 이후로도 최근 뭐 교수라든가 이런 회계 전문가들이 뭐 의견서를 금감원에 냈다고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최근에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식 국제 기준에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기에는 말이 안 됩니까? 국제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그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국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종속 회사를 이제 관계 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있지 않은 것을 있을 수 있는 걸로 가정해 가지고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좀 내용은 좀 복잡한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 생기지도 않았던 것을 생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관계 회사로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뭐 콜옵션 나오고 막 얘기 나오는데 핵심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니까 회계 기준을 바꿔야 한다 해서 회계 기준을 바꿨더니 회사가 뻥튀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지도 못했는데 회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사실상
보수적이거든요. 네. 가장 보수적인 저건데 이게 가능성을 가지고 네. 해결을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분식입니다. 그렇게 분식을 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장까지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장이 사실 상장을 염두에 두고 분식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네.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상장을 할 수 없는 회사였다고요. 처음부터. 이익이 안 나니까요. 예, 계속 적자로 5년을 왔는데 적자만 5년 동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적자 기업들은 지금까지 상장이 안 됐거든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돈을 못 버는데 그건 누가 사겠어요? 그 공모를 하면 5년 동안에 한 번도 돈을 못 벌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상장한 IPO를 하게 되면 이 돈도 못 버린 적자 기업을 누가 그 공모에 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게 맞는데 이 규정을 변경시켜 준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가 그렇습니다. 삼성만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상장된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마 유일하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상장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로또가 당첨될 것 같으니까 로또 돈을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됩니까? 저쪽을 로또가 당첨될 것 같은데 그 생각하고 돈을 미리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전문가들이 자기 이론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 지켜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실. 삼성이 아니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아니면 그런 전문가들이 나설 리도 없고요. 지금 거래소가 받아줄 리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연이 등장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최초의 거래소에서 이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준 것, 거기를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그렇게 조건을 바꿨냐. 예. 이때까지 한 번도 돈 번 적이 그러니까 이익을 남긴 적이 없는 회사가 미래 가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그렇죠. 그 이후로 상장시켜준 케이스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것 같은데 유일한 거 아닙니까? 유일한 거. 그렇습니다. 바이오로직스가. 이게 주변에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뭐 일본, 대만 이런 데 다 따져봐도 사실은 그런 기업들을 상장시켜 준 경우는 없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미래에 돈을 벌 것 같으면 돈을 번 다음에 상장시켜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회계감사법인이라든지 회계감리법인 그다음에 상장할 때 그 증권사에서 이 인수를 하잖아요. 인수를 해서 상장하는 일을 대행해 주는 일을 역할을 하는데 그 증권회사에서도 다 분식회계 여부를 다 확인하게 됐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래야 그 소액 투자자들 그 공모에 응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이거를 제대로 알고 공모에 응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전부 증권사하고 전부 같이 공모했을 가능성까지도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도 삼성이니까 이 분식회계를 내용을 알면서도 그냥 권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사실 마지막에 해주는 금융위원회거든요. 금융위원회.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지금 이 금감원에서는 이걸 지금 밝혀놨는데 지금 금융위원회가 또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뒤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증권선물위원회를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일단 금감원이 이렇게 삼성의 핵심 사업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30조에 이르는 이런 거대한 회사에 대해서 분식회계를 했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걸 처음 봤어요. 아마 이게 상당히 정권이 바뀌고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은 처음 봤거든요. 야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이 자체는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대단한 결정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 해왔던 게 그렇죠. 이제 문제였던 거죠, 사실은. 금감원 저는 크게 칭찬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요건에 대해서 지금 한 것 자체, 그건 사실 그 사람들도 예전에 문제는 없던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이고 이 문제를 그래도 부각시키고 제대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칭찬받아야죠.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걸 금감위에서 뒤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리하고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위원회라는 게 자세히 보시면 위원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내가 이걸 만약에 풀어주면 나중에 한 사람이 전부 다 책임을 지는데 위원회라는 데 숨어가지고 여러 사람들 이름 다 n분의 1이잖아요, 자기가. 이름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름도 다 공개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회의 발언한 내용도 나중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만약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제공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지켜봐야 된다.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기업이 공개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참여자들의 권리가 다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뒤에 숨어가지고 결정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네. 거기에 그 공모에 응했던 지금 현재 주주로 있는 소액 주주들은 네. 다 그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넣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금 이제 우연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장 직전에 한국거래세가 역사상 최초로 네. 앞으로 지금 5년 동안 돈을 못 벌었는데 기준을 바꿔가지고 유일하게 바이오로직스만 상장되게 싹 바꿔주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없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일인데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라고. 왜 바꿔줬는지 한국거래소의 책임을 따져야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건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회계법인들이 사실 저도 회계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일반 회계사들한테.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왜 전문가들, 그러니까 유명한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 아니라고 하느냐, 혹은 회계법인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석이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사석이니까. 삼성이니까. 예. 삼성이니까 외에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 100% 동의를 하고요. 삼성이니까 이게 금감원이라고 하는 금융계의 검찰이 분식 회계를 했다고 1년 동안 조사한 다음에 결론을 냈는데도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네.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이 대목에서 돈의 힘이라는 게 정말 크구나. 정말 서글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계속 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또 우연이 있습니까? 또 우연이 너무 많을 텐데. 그렇죠. 우연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종속 회사를 관계 회사로 나눌 때 네.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문제에 전혀 경영권 문제가 없었고 그 같이 있었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네. 바이오젠은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입니다. 또. 자회사의 관계사. 예, 자회사를 같이 바이오로직스하고 같이 지배하고 투자한 회사죠. 복잡해요. 예, 그런데 그 회사가 자기들은 경영권 행사를 하라고 삼성에서 권했는데도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절했다고 하고. 거절했으면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원래 그걸 저쪽에서 콜옵션을 행사할 것 같아서 바꾼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면은 그러면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바꿀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금감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삼성은 뭐 1조 9천억이 흑자가 나는 것처럼 평가를 했지만 그 바이오젠은 제로로 평가해 놨어요. 그 투자 금액을. 근데 이게 꼭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뻥튀기 된 근거가 저쪽에서 그만큼의 권리를 행사해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경영권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까지 있다고 해놓고 그걸 전제로 한 채 평가를 했는데 또 바이오젠에서는 제로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너무 안 맞는 거죠. 이게. 네. 그쪽이 그만큼 가치가 커져야 되는데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 매우 말도 안 되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에서 2시간짜리 버전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말도 안 된다. 예. 참 이 과정에서 보면 지금 국민연금도 개입돼 있고 증권회사도 개입돼 있고 회계법인도 개입돼 있고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다 승인을 해줬고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분식 회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금융권의 구조적 비리, 구조적 문제를 이걸로 다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삼성이 금융권을 어떻게 지배해서 자기 이익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총체적인. 그래서 삼성은 절대로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죠. 제가 전번에 금융의 그 최정점에 삼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하신 그 대목이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거죠. 여기는 그 주식 거래소도 움직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금융기관도 움직인 거고 회계기관도 움직인 것이고 다 움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회계법인은 감사하는 법인이 있었고 감리하는 법인이 있었고 증권회사에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공모가가 얼마가 그 상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회계 분식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증권회사에서는. 당연하죠. 그래야 그 얼마가 이게
나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다 넘어간 거예요. 모두가 짜고 친 사기입니다 이거. 예, 짜고 쳤다고 하는 근거는 지금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모두가 짜고 친 거죠. 누가 어떻게 모릅니까?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큰 거대한 손이 뒤에서 이걸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 또 화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서 그러니까, 화를 안 내서 우리끼리 화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뭐 그 참여연대가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잘 정말 잘 짚은 것이고요. 저는 금감원도 칭찬합니다. 예, 어려운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자체를 어렵게 한 거는 사실이에요. 금감원이. 예. 그러나 이분들이 과거의 걸 면피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합니다. 사실. 과거는 과거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과거 잘못한 거를 계속 잘못하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금감원을 크게 칭찬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를 감시해야 된다 이제. 네, 지금 이제 남았는 거는 이제 저 걱정인 게 곧 이제 감리위원회가 있고 그 또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있거든요. 그 이 두 개 다가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이 책임을 안 지니까. 그 위원회 삼성 영향도 안 미치겠는가? 안 미치는 곳이 없는데. 그 내부 상임위원이 있고 비상임위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 다 세계 전문가들이에요.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가서 제가 볼 때는 참 걱정인 거죠. 이게 결론이. 그래서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청장님. 네. 끝날 시간 지났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밖에 네. 저기 효준 선생이 계속 네. 나도 10분쯤 해보자고 계속 어슬렁어슬렁 계시거든요. 네. 이때까지 한 7분, 5분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은 10분쯤 해달라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홍구 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